그 여자 알아? 그 돈 많은 언니라는 사람이 있던데 야 근데 그 여자는 정말 돈이 많대? 그 여자는 왜 돈 많은 언니가 된 거야?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연미솔의 밑줄짝 2024년 첫 번째 추천 책입니다. 과일 없는 과일 가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바로 김씨네 과일인데요. 이 김씨네 과일을 운영하는 김도영 대표는요, 티셔츠에 과일의 그림을 프린트해서 과일 바구니에 담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국 팔도 다마스 한 대를 끌고 다니면서 그가 가는 곳은 사람들이 그 과일 티셔츠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게 만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상품 그리고 보지 못했던 마케팅 방법들로 어떻게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 바로 김씨네 과일을 연미솔의 밑줄짝 오늘의 도서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책은 정말로 쉽게 술술술술 앉은 자리에서 바로바로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너무 무거운 책들, 어려웠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연미솔의 밑줄짝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밑줄짝입니다. 36페이지 하단에 있는 부분인데요. 무엇보다 세상은 기획으로 가득하다. 내가 아침에 입고 나갈 옷을 정하는 것도 기획이고 친구에게 줄 선물을 정하는 것도 기획이다.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는 것도 기획이다. 이렇게 모든 일상에 녹아있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다. 여러분, 기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어렵고 그 다음에 내가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먼 일인 것 같고 그 분야에서 공부를 좀 했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진 않으시나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머리를 탁 쳤거든요. 아, 그래, 맞아. 내가 아침에 무엇을 입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하잖아요. 아, 오늘 내가 어떤 일정이 있고 그리고 어느 장소에 가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니 오늘은 이런 스타일의 옷을 입어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하나하나가 아, 그래, 맞아. 우리 삶 속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기획의 한 가지 방법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나니 다 저마다의 삶을 기획해가며 살아가는 기획자였구나 라는 생각을 또 확장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39페이지의 글도 한번 공유해보고 싶었는데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똑똑하다. 알게 모르게 다양한 대처 능력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분명히 방법을 찾을 것이다. 브랜딩이라는 것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자기 이름이 창피하지 않게 자랑스럽게 불릴 수 있도록 열심히 사는 것도 브랜딩이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러면서 아무나 하는 것처럼 브랜딩 역시 아무나 하나 싶어도 아무나 할 수 있다. 네, 우리 채널의 브랜드 스승님은 이근상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브랜딩의 그 핵심은 뭐냐면 아이를 키우듯이 어떤 제품을 키우든지 아이를 키우듯이 나를 브랜딩하든지 아이를 키우듯이 어떤 서비스나 컨텐츠를 내가 원하는 목적성에 맞게 키워가는 과정일 뿐이다 라고 항상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기 이름이 창피하지 않게 자랑스럽게 불릴 수 있도록 열심히 사는 것, 이 자체가 브랜딩의 한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 제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제품의 이름이 창피하지 않게 혹은 우리가 브랜드의 슬로건이 창피하지 않게 그리고 고객들로 하여금 내가 제공하는 것들이 자랑스럽게 불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모든 여정. 근데 그럼 그 여정에서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시간이 쌓일수록 그 가치가 단단하게 복리 효과를 가지고 이것들이 성장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요인들을 하루하루 선택해 가는 것, 그것이 결국 브랜딩이고 그것이 결국은 기획이라는 거죠. 브랜딩 역시 아무나 하나 싶어도 아무나 할 수 있다. 다음 연미솔의 밑줄짝은 63페이지인데요. 좋은 스토리는 또 다른 스토리가 된다. 김씨네 과일을 하면서 느꼈던 큰 기쁨 중 하나는 우리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이다. 우리가 장사를 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이 들린다. 저게 과일이 아니라 과일 티셔츠인데 저렇게 다마스해 놓고 다니면서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를 모르는 친구에게 우리를 설명해 준다.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책이 생각났냐면 제가 연미솔의 밑줄짝에서 이미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 혁명의 팡파르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뉴스를 내지 마라. 뉴스가 되어라.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지 마라. 타인의 시간을 사용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내가 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나 자신의 한계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한계도 있죠. 근데 내가 아니라 타인들로 하여금
내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타인의 시간을 활용해서 그리고 타인의 자원을 활용해서 내가 성장하는 방법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뉴스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건덕지를 내가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누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혹은 누군가가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나 내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과연 다른 사람들이 내 것을 명명할 수 있는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내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특이점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썼던 그 뉴스거리가 되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한 가지가 있었죠. 뭐냐면 돈 많은 언니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던 것이었어요. 자, 돈 많은 언니라는 되게 자극적인 닉네임을 사용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야, 그 여자 알아? 그 돈 많은 언니라는 사람이 있던데 그 여자 무슨 유튜브 하더라? 돈 많은 언니라는 사람이 있던데 그 여자가 어떤 걸 판매하더라? 야, 근데 그 여자는 정말 돈이 많대? 야, 근데 그 여자는 왜 돈 많은 언니가 된 거야? 라는 형식으로 닉네임 하나만으로도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사실은 그동안 생겼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저는 이 돈 많은 언니라는 닉네임을 정말 버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와 함께 이제 콜라보해서 일하시는 마케팅 담당자들은 이 돈 많은 언니라는 이 키워드 자체를 절대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마케팅적으로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마케팅적 효용 가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김도영 씨 인스타그램을 아주 오래전부터 팔로우하고 관찰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저도 이제 오랜 시간 사업을 해온 입장으로서 그 어떤 일도 쉬운 일은 없고 뒤에 숨겨진 오리에 발버둥 치는 그 모습들이 있다는 거를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인간이란 나약한 존재이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도영 씨 인스타그램을 보면 너무 일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일할까? 되게 행복한 일로 돈을 벌고 그다음에 행복한 일로 자아실현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한편으로는 부러움의 감정으로 이 김씨네 과일을 지켜봤어요. 근데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81페이지입니다. 어떤 미팅에서 김씨네 과일은 하고 싶은 일만 하지 않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솔직히 기분이 나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없이 고민하는 걸 왜 몰라주는 건지. 반대로 생각하니 브랜딩이 잘 되어 있나 보다 안심했다. 100가지 중에 92가지는 하기 싫은 일인데 티가 안 났구나. 저 이 부분 제가 밑줄 쳤잖아요. 아, 이 김도영 씨도 100가지 중에 42가지는 하기 싫은 일이었고 나머지 8가지를 위해서 결국에는 42가지 하기 싫은 일을 그동안 해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도 제가 사업을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 2%를 위해서 내가 98%의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 하는구나를 계속해서 깨닫는 과정이고 그 98%를 내가 하기 싫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래도 그 와중에 재밌게 할 수 있을지 혹은 그 98%의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2%를 돋보이게 할 수 있을지를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거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 나는 하고 싶은 일로 돈 벌고 싶은데의 환상에서 꼭 깨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되게 좋았다라고 느꼈던 포인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저와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이 어쩌면 성공 방정식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기 때문에 아마 제가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정말 제가 그동안 이 채널에서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 김도영 씨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는 되게 많이 공감했거든요. 180페이지 하단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은 없다고 믿는다. TV 속 유명한 사람도 대단한 사업가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고 얼마나 나 자신을 믿고 노력했는지에 따라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남들이 인정하는 삶 또한 멋지지만 나 스스로 인정하는 삶 자체만으로도 넘치도록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있었던 사건이 무엇인가를 떠올려 보면은 그냥 단지 내면에 어떤 한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 뿐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의 한계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쳐왔던 이 한계보다 나는 더 훨씬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나 스스로를 믿어주기 시작했을 때 사실은 그때부터 제 삶에 가장 큰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진짜 감사한 거는 저는 성장을 할수록 제가 느끼는 도파민의 어떤 요인은 뭐냐면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누구나 그랬듯이 돈은 만족감이 없어요. 2억 벌면 4억 벌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고 또 4억 벌면 10억 벌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만족감을 돈에서 찾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저의 단계에서 얻는 도파민은 뭐냐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그 시기마다 만날 수 있는 것 그 자체에서 저는 도파민이 엄청나게 많이 분출되더라고요. 정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대단한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그 전에는 어떤 환상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그 만남에서 와, 이 사람은 진짜 정말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어떤 대범한 비범한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한 경우는 아직까지는 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만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똑같은 사람이구나. 결국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결국에는 정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다른 포인트가 있다면 뭐냐면 나보다 생각의 크기가 큰 거, 나를 활용할 수 있는 그 한계가 넓은 거, 그것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 스스로를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들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연미솔의 밑줄짝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헛되이 보낸 시간은 후회와 좌절의 시간 말고는 없었다. 혼자서 협업을 기획하고 티셔츠를 디자인하고 주문받아서 제작하고 배송하고 CS 업무를 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빛을 발하는 느낌이었다. 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어쩌면 성공은 지금을 위한 것이고 실패는 나중을 위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자신감이 생긴다. 성공은 좋은 것, 실패는 나쁜 것이라 여기며 살아왔는데 성공이 뭐가 그렇게 기쁠 일이며 실패가 뭐가 그렇게 나쁠 일인가? 어차피 인생은 죽기 전까지 다 과정이니 실패와 성공은 중간 평가일 뿐인데 성공이 끝일 것처럼 실패가 끝일 것처럼 목을 매는 것은 어리석지 않나? 너무 멋있지 않아요? 성공은 지금을 위한 것이고요. 실패는 나중을 위한 것이래요. 진짜 완전 너무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나바시 영상 기억하시죠? 결국에는 나를 정성적으로 키워주는 것은 언제다? 내가 실패했을 때. 그런데 그 실패를 복귀하고 그 실패에 대한 새로운 대처 방안들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이 바로 다음 성공을 위한 큰 퀀텀 점프의 기반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만으로도 크게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또 같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연미솔의 밑줄창 마지막 부분입니다. 222페이지인데요. 2022년 10월 우리가 기획한 파티에 피카츄 아저씨를 섭외하여 공연을 진행했는데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공연을 하셨다. 이미 피카츄 아저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섭외비에 대해서는 한사코 거절하셨다. 성공한 인생이 대체 무엇인가? 넘치게 돈이 많아서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게 성공한 인생인가? 바쁜 와중에도 도시를 넘나들고 시간을 쪼개가면서 몰입할 만큼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삶이 성공한 인생인가? 나는 피카츄 아저씨처럼 살고 싶다. 내가 피곤한 것도 힘든 것도 있게 만들 만큼 좋아하는 일을 가진 사람, 피카츄 아저씨처럼 인생을 살고 싶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공한 인생은 무엇인지를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가지면 성공했다라고 스스로 여길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목적 의식 없이 사실은 요즘은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했대, 이 사람은 이렇게 했대, 이렇게 하면 뭐가 될 수 있대 라고 하는 방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정의하는 성공의 어떤 기준을 세우지 못한 채로 그저 파도처럼 여기저기 휩쓸리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돈을 많이 가진 것이 성공한 삶인가? 누군가에는 그게 성공한 삶일 수도 있죠. 워커홀릭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전 세계를 누비는 것이 성공한 삶인가? 누군가에는 또 그게 성공한 삶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2024년 이제 시작이잖아요. 나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 누리고 싶은 그리고 내가 정말 갖고 싶은 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오늘의 나도 행복하고 미래의 나도 행복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연매소리 밑줄장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